예, 반갑습니다. 공민입니다. 사회자가 제 저서를 소개했는데 상자 시르라타와 경량고의 사상 4월달에 지난 4월달에 나왔거든요.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교포신문에 연출했던 그 불교학의 고향, 이거 뭐 선전이다 그죠? 불교학의 고향 카슈미르와 간다르를 가다 이런 책을 좀 보완해가지고 한 500페이지짜리고 반학술서입니다. 각주를 달아서 원문을 기입하고 해서 그렇게 그런 책을 냈는데 그림책입니다. 사진들이 많아서 일독을 좀 권합니다. 사실은 지난 4월달인가 여기 학회에서 마이크 좀 입에 가까이. 예, 지난 4월달 학회에서 이 논문 주제 발표 신청을 받을 때 불교 파트가 두 가지나 있더라고요. 하나는 불교 문헌, 뭐 역사, 하나는 불교 철학, 뭐 사상 이렇게. 사실은 제가 발표하는 이 주제가 이 수행론이라는 것인데 이 수행론 우리나라에서 깨달음에 대한 논의가 많죠. 이 학회는 물론이고 일반 불교 현장에서도 깨달음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 깨달음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더라고요. 그런 논의들은 대개 아비달마나 유식에서 나오지요. 대개 5가지 수행도에 5가지 단계가 있죠. 도위, 자량위, 가행위, 견도위, 수도위, 그다음에 무학위. 그리고 그 견도위로부터 사실은 깨달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깨달음이 완성된 것이 바로 무학, 혹은 뭐 구경도, 불지죠. 아니오다가 삼약삼보리 그에 이르는 과정.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아비달마 내지 유식에서 해야 되는데 대개 깨달음이라는 논의는 많아도 아비달마나 유식학자들과 참여하는 모르겠습니다. 아비달마 유식학자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전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공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이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견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견도에 관한 사라진 학파인 경량구의 견도설입니다. 논문 내용은 사실 논문에 쟁점은 없습니다. 굉장히 민민하고 순정이론, 상조라고 하는 중년이라고 하는 사설이 논사가 중년이라는 분이 지은 순정이론에 나오는 굉장히 긴 인용문이 있어요. 그 인용문이 바로 상자 슈자타의 견도설입니다. 그것을 그냥 번역해서 그것을 싣고 그에 대한 그 일반적인 해설, 그냥 해설 정도입니다. 논점은 사실은 없는데 그러나 경량구의 견도설이라고 하는 제목을 쳐보시면요. 어디도 나온 적이 없을 겁니다. 경량구는 되게 종자설, 인식이 이거지 견도설이니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미 경량구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이제 읽어보겠지만서도 이 순정이론에는 이 상좌, 내게 경량구 조사인 상좌의 논설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단락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서일체유구의 견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런 논의를 좀 제가 이 논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두 파트가 있어서 요새 이런 논문을 어떻게 발표할 데가 없더라고요. 되게 좀 이게 제 불만인데 요새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런 스님들의 참탄하는 그런 학회가 많더라고요. 학회에서. 그런 데서는 그런 이야기는 그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같은 불교이지만서도 굉장히 있으면 발표할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두 파트나 불교 파트가 있길래 이걸 내면 되겠다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받아보니까 전부 다 오늘날 힌두교 현황에 대한 것이고 정작 불교 철학이라 할까 이런 법상에 관련된 사실은 굉장히 번잡하거든요. 이 깨달음이라는 말은 좋지만서도 사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구의 법상, 되게 법상이라면 이른바 제법 분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혹은 인식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어쨌든 평하시는 분도 난해하다 써놨는데 아니 보면 사실은 프라우 바르라는 사람이 단순 명료하다 저도 읽어봤는데 지식을 해서 그래도 난해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말이 용어가 많다 보니까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 뿐입니다. 어쨌든 이걸 열 수는 없고 그냥 또 질문 논평 하시는 분은 논평문을 읽어보니까 논평 양은 얼마 되지만서도 안에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다 하자면 하루가 걸려도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어쨌든 그냥 간추리겠습니다. 좀 이따 그 상조 슈자타의 그 은설, 견도사가 난 그 인용만 다 읽겠습니다. 되게 깨달음 그러면은 도대체 깨달음이란 말은 뭐 보다도 좋고요, 다 좋죠. 굉장히 많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용어가 많습니다. 진야냐 묻지도 좋고요, 암이죠, 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알 것인가? 초기불교 일에 근본불교, 조기불교의 아미달마 내지 유식에서조차 진리라고 하는 것, 또 아르트라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입니다. 물론 사성제가 다양한 어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좀 약간 바뀌지만서도 본질적으로 사실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에 대한 것이죠. 그게 사성제, 좀 사성제, 고성제, 고성제는 뭐 알다시피 현실입니까? 그리고 집성제는 현실의 원인입니다. 고성제의 특성이 뭐냐 그러니까 현실의 특성이 뭐냐니까 다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죠? 무상고, 무화공, 뭐 그런 거 그렇게 배웠고, 원래 이 중요 책에서는 비상, 뭐 무상이나 비상이나 좀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비상, 고, 공, 비양 네 가지 사상. 집제에 해당되는 것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집생년, 멸제에 해당되는 것이 멸정묘리, 도제에 해당되는 것이 도요행출, 이게 사사심중, 16가지 행상입니다. 지식의 대상입니다. 이 16가지 지식의 대상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제에 해당되는 4가지 진리를 관찰하는 그런 통찰지를 고지라고 하고요. 집제에 해당되는 4가지 진리를 관찰하는 것을 집지라고 하고, 그래서 고지, 집지, 멸지, 도지.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지혜를 습득하는 겁니다. 내게 뭐 반야신경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지영도 무지, 지가 없다. 무슨 지? 바로 이 일체지로 상징되어지는 사지죠. 4가지. 고지, 멸도, 사제지가 없다는 뜻이죠. 무자생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사제지, 근데 사제지, 이 유부에서는 이 사제지, 고지를 되게 일단 뭐 이제 농평하시는 분이 질문을 드렸더라고요. 고지는 되게 유부에서는 아미달마에서는 혹은 유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는 6개의 사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간 유지, 뭐 유사하다는 뜻인데요. 유지 혹은 다음, 넥스 다음의 지식, 진리, 인식이라는 뜻인데 유지, 고지, 유지,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유지는 상계에 대한 상계, 6개, 색계와 무색계의 고성계에 대한 진리를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지와 유지, 이렇게 고지가 아니죠. 제가 말했습니다. 법지입니다. 법지, 그죠? 법지와 유지. 그래서 고법지, 고유지, 집법지, 집유지. 근데 이게 또 논의가 한참 해봐야 될 것인데, 지혜라고 하는 통찰, 진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가를 할 때 비로소 진리가 됩니다. 인가를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해야 말이죠. 인정을. 그래서 고지는 고에 대한 법지, 고법지는 뭔가 그것을 진리로 인정할 때, 그것을 인이라서 크산티, 인가, 인정할 때 비로소 진리가 되기 때문에 고지는 고지인, 그래서 고법지를 고법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고법지인, 고지인. 사실 말은 어렵지 않은데 제가 말이 보입니다. 그죠? 고법지인, 고법지, 유법지인, 유법지 해서 사사심주, 16, 그렇게 16가지 지혜, 16가지 지혜. 이게 바로 견도, 현관, 견도의 주 내용입니다. 이게 16번째가 도제죠. 도류지, 제16차례입니다. 도류지에 비로소 견호, 주로 진리에 대한 통찰의 결여로서 다시 말해서 무지해서 생겨난, 그러니까 이지적 번뇌가 끊어집니다. 그 이지적 번뇌가 끊어진 것을 예류가라고 합니다. 되게 그 다음부터는 탐진이죠. 탐진이라고 하는 수옥이고요. 어쨌든 견도에서는 견옥이 끊어집니다. 되게 그래서 되게 그 사사심육 16찰나 견도는 되게 16찰나에 끊어진다. 16찰나에 완성되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되게 16현관설, 견도를 되게 현관이라 하기도 하는데 16현관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뭐 여기까지가 되게 유구의 이야기고요. 그까지 101쪽입니다. 그 밑에 101쪽에 보시면은 그 위에 조금만 읽겠습니다. 한편 한 거 보죠. 16찰나가 바로 도류지입니다.
근데 도류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는 도류지인이 있었거든요. 이미 도성제를 관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성제를 관찰하고서 뭔가 도지를 얻고자 원한 것, 그 크샨티에서는 이미 관찰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관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재관찰하는 겁니다. 대개 불교에서는 재관찰하는 것을 수라고 닦을 숫자 다시 반복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개 수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개 변도는 제15찰나인 도류지인 가지고 다음 제16 도류지부터는 수도다. 이런 유보의 학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유보에서는 견도를 되게 이렇게 정리됩니다. 일찍이 관찰한 적이 없는 사성제의 이치를 처음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제16 도류지를 수도에 포함시켰다. 즉 그들은 이는 현관의 일조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도류지인을 거쳐 이의 이름을 아직 알지 못한 진리는 있을지라도 일찍이 관찰한 적이 없었던 진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건 논리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부에서는 정리법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리법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유부에서는 뭐 전형적인 논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관은 16찰나에 이루어지는데 견도위는 제15찰나까지다. 몇 가지 정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대개 16찰나로 이루어지는 현관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제16찰나의 도류지의 예류가가 성취되고 그런데 제16찰나 예류가부터는 견도가 아니고 수도다. 뭐 이런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점이 있습니다. 상교 슈르와타는 이 네 가지 정점에 대해서 아주 적극 반대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론을 세웁니다.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이론이 생겨나는 것인가. 이런 이론이 후세 어떤 식으로든 후세 사상에 뭔가 밑바닥에서 흘러왔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 단계 상자 슈르와타의 80현관설에 대해서 좀 읽겠습니다. 견도에 관한 상자 슈르와타는 유구와 근본적인 입장을 완전히 달리하였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립 종치라고요. 우리는 종치, 수단타, 종치를 달리한다. 유구와는 종치를 달리한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람이고 밑에 그 주 9번을 보시면요. 후릉장은 마땅히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중현이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중현은 카슈미르 유구 비바사사의 16신에 걸친 성제 현관설에 대해 논의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죠. 상자는 백천의 유가사들이 진실로 직접 깨달은 바에 근거하여 설한 대왕의 길처럼 이어져 전해 내려온 이 같은 성제 현관의 이치를 어기고서 현관의 과정을 제멋대로 설정하였다고 비난하고서 그의 80현관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전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뒤에 본문을 뒤에 논문을 알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가사는 사제의 경계 대상에 대해 먼저 세속치로서 올바로 관찰한 다음 이에 대한 인을 낳게 된다. 세속지입니다. 그 세속지니까 그 이전에 세제일법 이전에 가행입니다. 가행에서 흔히 가행에서 되게 난정인 세제일법이라고 하는 네 단계가 있죠. 거기서 이 사성제를 관찰합니다. 세속지로서. 그것을 진리로서 선정에 들어서 선정도 무루 선정입니다. 무루 선정에 들어서 앞에서 관찰했던 세속지를 인가하는 겁니다. 인을 낳게 된다. 계속하여 욕계의 해로서 사제 경계 대상을 관견하여 이러한 인이 정진되면 이는 직접적으로 능히 정성 결정을 낳고 성도의 광명상을 일으키는 등 무관연이 된다. 이런 용어에 익숙치 않으시면 그죠? 성도는 즉 고법지네 그죠? 고법지의 광명상을 일으키는 광명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인위에서는 이러한 인이 현전하면 사제의 경계 대상을 인가하여 이후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성도처럼 간택 관찰하기를 용납하는데 이 같은 유추적 판단을 뭔가 알기 때문에 용납하잖아요. 원하잖아요. 뭔가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진리를 얻었으면 좋겠다. 뭔가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던 뜻입니다. 그때 그 진리의 이해와는 전달합니다. 그 진리에서 파악되어지는 이해와
네, 그런 진리를 얻었으면 좋겠다. 용락하는 지혜는 그러니까 인식은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유추적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제가 사실은 이 공부를 좀 오래 했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추적 판단, 삶 일어나는데 되게 추탁 이렇게 번역을 해요. 추탁.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의 분명한 정도는 마치 어떤 물체 형상을 얇은 망사로 가려진 빛을 통해 관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바로 직접으로 빛을 통해 관찰하는 것은 변도고 망사를 통해서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인에 해당되는 그런 지식의 정도입니다. 이러한 단계의 유가설을 일컬어 정성 결정으로 들어가는 이라고 하며 이게 유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보에서는 되게 예류향 제1찰나인 고법진으로부터 시작해서 제15찰나인 도류지인까지가 바로 입정성 결정입니다. 예류하며.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 단계, 인위의 단계를 입정성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류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성취되는 사주에 대한 미묘한 결택인 동요됨이 없는 지견을 일컬어 예류가라고 한다. 뒤에 나오겠지만 제1찰나 고법지를 이들은 예류가로 생각합니다. 즉 불타께서는 열반을 일컬어 정성이라 한다고 설하였고 이것은 능히 결정코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현관 결택 이전 단계를 정성 결정으로 들어가는 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는 바로 능히 변도 위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순인, 즉 성제에 수순하는 인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순제인은 유부에서 말하듯이 세제일법 이전에 존재하는 것, 즉 순결대분의 제3 번째 단계죠. 난정인 세제일법 때 인이는 아닙니다. 인이는 세속지지 마시고 여기서는 성정, 그러니까 무르적의 근거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 달라집니다. 이러한 재순인은 유부에서 이러네요. 그것은 이를테면 불타께서 오치온을 설하고 나서 다시 만약 이러한 법에 대해 하열한 해로서 살펴 인간이라면 수신행이라 이름하고 이러한 법에 대해 정상의 해로서 살펴 인간이라면 수법행이라 이름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기서 인가한 일을 수법행이라기 때문에 인의가 바로 수법행 수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양부와 이 상자와 유부의 대결은 철저하게 이 경정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경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바로 경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유부에서는 경설 그대로는 진실이 아니다. 경설 안에 담긴 아비브라야 뭔가 미리치, 어치를 그 뜻을 그러니까 취해야 되지. 그래서 상당히 되게 상저가 제시한 이 경설을 되게 불교의로 이해합니다. 불교의는 완전한 경설이 아니고요. 뜯어가지고 해석을 해봐야 하는 점이죠. 불타께서 인을 정득한 것에 근거하여서 수신과 수법의 행제를 설정하였던 것이지 지를 정득한 것에 근거해 설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세종께서는 결정적으로 이 같은 수신행 수법행의 사정정을 성취하여 견제가 원만한 정견자 중에서 배제하였다. 즉 집중가타 중에서 성자는 두 가지 최성, 두 가지 청정, 통달밖에 두 종류라고 설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수신행과 수법행은 성자가 아니다. 이제 견도의 던이가 아니다. 성지를 정득하지 못한 이들인 것이다. 이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세제일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정, 무르정에 의한 인은 이전 단계의 도가 차이가 있다. 즉 여기서 성정이라 하면 세간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성이라 하였고 동요됨이 없기 때문에 정이라 하였다. 즉 이러한 단계의 이러한 단계는 성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견제도라고 말한 것이지만 아직 성도는 정득하지 못한 단계라고 해야 한다. 만약 성도를 정득하였다면 불타께서는 수신행이나 수법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류가라고 바꾸어서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사류자에게 예류의 예란 팔지성도를 말한다라고 설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팔지성도에 이르는 첫 단계 바로 고법지입니다. 고법지에 이르게 되면 바로 예류가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연유에서 그들은 성자라고 말한 것인가? 이들은 이미 성정에 의한 정을 정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위에 머무는 것은 오랫동안 할 것인가? 어떠한가? 성도를 인계하는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렇지만 성정의 연을 필요할 때 잠시 출간하여 다른 사업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예류가를 정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목숨을 바칠 리는 없다.
유구의 경우에는 이 현관이 16찰이잖아요. 16찰나 현관에서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16찰을 금방 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인위를 갖다가 현관 속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인위에서는 출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견도에 들기 전에는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다 온갖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정에 인한 무슨 장애가 있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현행하였을지라도 아직 번뇌는 끊지 못하니 지혜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며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유가사는 다음으로 이제 인이 다음으로 성인 다음으로 고급지를 일으키는데 이를 예류가의 첫 찰나의 마음이라 한다. 그는 이때 3개를 능히 단박에 끊으니 유구에서는 제16찰 도류지에 가야 3개월이 끊어지는데 이들은 제1찰나 고법지에 3개월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의 부수계를 능히 영원히 끊었기 때문이다. 부수계는 종자의 이명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유구와는 세계관을 완전히 다릅니다. 유구에서는 번뇌를 끊는데 사실 번뇌를 끊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얘기 나오지만 번뇌의 덕을 끊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찰나멸에 근거해서 번뇌는 끊을 필요가 없어요. 찰나 멸하잖아요. 따라서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생겨나지 않게 해서는 종자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종자를 부수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부수기가 멸해진다. 안팎이 끝난다. 이건 되게 8찰나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점현관이지만서도 번뇌를 끊는 것은 돈단입니다. 일시에 끊어지는 겁니다. 유구에서는 번뇌는 일시에 끊어지고 견혹 또한 일시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유구에서는 번뇌를 견혹은 82가지로 다시 분류하거든요. 상계와 하계와 상계 혹은 고성제의 미혹한 번뇌, 집성제의 미혹한 번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유구에서는 이 상제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류는 경이 없다는 것이죠. 경설이 없어. 89개 번뇌를 80도 견혹을 82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더 이상 경이 없는 너희들의 자설이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은 그러므로 그리고 이로부터 고법지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에는 결정코 80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장문의 인용이지만 요지는 세제일법 이후의 인법은 앞서 순결택분에서 관찰한 사제의 진리성을 무르정을 통해 인과 확인하여 결정적으로 간택하기를 용납하는 도일 뿐 무르성도의 결정적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서는 번뇌를 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성제 현관은 고법지, 고류지, 내지 도법지, 도류지 그 앞에 고법지인, 고류지인 하는 인이 8심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8심의 단계, 지혜 8찰나의 단계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큰 제목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중요한 이슈는 그 큰 제목입니다. 1. 104쪽이에요. 수신수급행은 아직 성도가 아니다. 그죠? 성도를 획득하지 못했다. 또 이 찰나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출간이 가능하다. 그렇고요. 두 번째, 도류지가 아니라 고법지에 바로 3결이 돈단된다. 고법지에. 이 논문은 그렇습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예류가라는 말 자체가 예류, 뭔가 성도의 흐름에 이른 자입니다. 성도의 흐름에 이르렀으면 이미 그것은 예류가다. 바로 경설 그대로, 그 용어 그대로 그 사상을, 그러니까 내용을 취하는 겁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번요. 이제 그 뒤에 흐름은 고법지에서 견혹이 다 끊어졌거든요. 집법지에서 뭐 하냐? 집법지에서 뭐 하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의문을 중인이 제기합니다. 근데 상교 슈라타가 먼저 그 문제를 스스로 제기를 해요. 그 페이지 106쪽에요. 밑에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하단에요. 상제는 계속하여 고법지 3열 돈단설에 대한 비바사서의 실련을 예상하여 여같이 해명하고 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요. 이에 대해 읽겠습니다. 또한 거대들 비바사사가 아가시카가 번뇌는 서로를 반영하는 바지만 반영할 바를 관찰하지 않더라도 영원히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번뇌는 비록 고제 이후에 다른 삼재를 반영할지라도 고제를 관찰할 때 무엇이 그러한 삼재를 반영하는 번뇌가 단박에 끊어지는 것을 방해할 것인가? 이에 대해 밑줄 친 부분입니다. 만약 고제를 관찰할 때 능히 견소단의 번뇌를 단박에 끊을 수 있다고 한다면 뒤에 삼재를 관찰하는 것은 마땅히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따져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상 역시 그렇지 않다. 즉 그는 이러한
호재를 관찰하는 단계에서 집재 등을 관찰하려고 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견직 소단 등의 수면을 끊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지만 이전에 지가 전전 인발함에 말미암아 법이 저절로 집재 등을 순서대로 관찰하게 되는 것으로,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현관 중간에 집재를 다시 나 관찰해야지 용납하고 다시 집재를 관찰하고 뒤섞인다는 겁니다. 사실 인위에서 이미 내가 고집 멸도의 진리를 관찰하겠다고 이미 용납했기 때문에 이미 보제만 관찰하면 집재는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수행도의 의의가 어떠한 것인가는 사실 다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상자의 유지 이해요. 상자는 유지를 어떻게 이해했던 것인가? 유부에서는 유지는 절대적으로 상계의 번뇌를 얻는 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지 상계의 번뇌가 없습니다. 번뇌를 욕계의 번뇌, 색계의 번뇌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하는 일, 사실은 유지가 하는 일, 이미 보지로서 진리를 파악했는데 다시 유지, 그와 유사한 지혜의 통찰이 일어날 이 필요가 있나? 이것은 뭐 상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식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식에서도요, 16현관에서 여기 16현관의 그 대상을 사성제를 대상으로 하겠다고요. 혹은 사성제를 관찰한 전찰나의 능치를 관찰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진리를 관찰하고 다음 찰나에 관찰한 진리를 다시 관찰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사실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디서 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류지는 견도설. 이 도류지는 당연히 도류지인이었기 때문에 견도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헷갈리지만서도 유보와는 관점이 한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어서 견도설에 관한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 결어만 잠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결어요. 불교 제8서 견도설의 핵심적인 문제는 진리를 인가함으로써 관찰 간택하기를 희구하는 인과 이후 이를 관찰 간택하는 지, 그리고 진리에 대한 최초의 결정적 판단인 법지와 이에 따라 일어난 유사한 종류의 지식인 유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서일체 유구에서는 인과 지를 무관도와 해탈도, 법지품과 유지품을 상계와 욕계와 상계의 재행을 소연으로 한 관찰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수면을 3계 5구에 따라 98수면으로 분별하는 그들의 교학적 맥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관 평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굳이 선정을 별도의 단계로 독립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계수리학자의 경우 수면은 번뇌가 아니고요, 번뇌 종자입니다. 번뇌의 수계로 간주했기 때문에 견소단의 수면을 욕계와 상계 4구로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 지 혹은 법과 유지의 관계 또한 이거와 달리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삼마지의 개별적 실제성을 부정하고 심심소의 이시계획기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무루 삼마지를 인과 결부시켜 견도의 덤무관연으로 설정하였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겠는데 이해가 어떠실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논평자의 논평을 통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녁에 차 마시면서 저녁 먹고 차 마시면서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딱 시작하다가 갑자기 좀 정자가 되었다가 벗고 어느새 빨간 볼펜을 듣고 시뻘겋게 읽었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 좀 모자라니까 저녁 때 이제 저녁 식사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직접 저자와의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선 안성두 선생님의 논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문 선생님의 발표를 들었지만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아무 해도 수준일 겁니다. 저도 견도에 대해서 좀 다뤄봤지만 그 구체적인 맥락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조금 설명을 들으니까 좀 그런 맥락이었구나 이해가 조금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육아해지론을 중심으로 공부했고
거기서도 역시 그 육아지로 본지분과 그 다음에 석견태분에서 그 규기에 그 주석에서 많이 경량구설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소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육안파의 번뇌설은 그 선일체 유보의 98 수면설과 달리 128종 수면설에다가 본지분에서는요. 또 석견태분에서 104종의 수면설, 104종의 번뇌설을 도입하면서 그것이 경량구설이라고 규기를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문제가 지금 슈릴라타의 경우와는 달리 만약 규기의 해석이 만약 경량구설이라고 하는 104종의 수면설이 온다면 이것도 역시 3계에 따른 5배 분류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다만 구체적인 10종의 근본 번뇌들을 어떻게 배워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반적 그 해석에 따라 전반적인 경량부가 아마 기본적으로 그 구체적인 맥락에서만 그 해석을 달리하지, 즉 3계에 대한 구분을 인정하고 다만 구체적인 10종 번뇌, 소위 그 탐욕이라든가 라가프라든가 마나 아비드와 비치기스에다가 5개의 견성 번뇌를 기본 10개를 가지고 3부 5배 배정함으로써 88종의 플러스 10종 88종에다가 10종의 수소단해가지고 98 수면설로 확정이 되고 유식은 128종으로 확대하지만 똑같은 도식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 경량부도 근본적인 동일한 소위 말해서 그 아이디어에 의거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맥락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아규멘트를 하시고 또 그 역수가 구체적으로 이 신정이론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뭐 거기에 대해서 20여 년간 연구하시는 권 선생님의 아마 판단과 주장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조금 매우 난해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과연 슈릴라타가 과연 경량부를 대변하는 은사냐 아니면 유관파가 인용했던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경량부 쪽, 경량부가 학파는 아니었으니까요. 또 다른 어떤 경량부라고 널리 불렸던 종자설을 비롯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죠. 어쨌든 간에 유가좀 비니시아 땅그라는 석갈태분에서 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흥미롭게 역시 견도의 권내의 돈단설과 점단설을 역시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맥락을 전혀 몰랐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맥락 속에 이 돈단설의 맥락이 그 경량부의 돈단설의 맥락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구나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자, 어차피 그럼 간단하게 어차피 읽고 그냥 제 역시 논평도 역시 암호 수준일 거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래도 조금 그 설명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보여주실 테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호민 교수님의 상기 논문은 중현의 신정이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경량부의 견도설을 슈릴라타의 견도설을 다룬 겁니다. 논자의 논문처럼 이 논문도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논자가 상세한 지적을 통해 상자가 정통 유구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고 또 그의 관점이 종종 경량부 해석으로 육아사지론 석견태분 등에서 제시된 그러한 것과도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평자에게는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네, 공력이 들어간 좋은 논문에 감사하며 이하에서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평소에 견대에 대해 생각해왔던 의미를 묻는 것으로서 논평을 가름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것은 다시 설명입니다. 유구의 4제 16핵상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4제 고의 고집 멸도에 관해서 법지와 유지의 1차적 구분을 세운 후에 그 각각에 대해서 다시 인과 지의 2차적 구분을 세우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과 지의 2차적 구분을 경량부는 슈릴라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만약 그 경량부가 경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이 프라우발러가 소위 아비달마 연구에서 법주와 유지의 명칭이 추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거 흥미롭고 여기서도 그런데 그
유비적 인식, 안 봐야지냐라고 하는 것이 알겠다고 인정하는데 안 봐야지냐라고 하는 것들이 역시 여기서 조금 다른 맥락에서 늙음과 죽음, 그것의 생과 소멸 및 그것 소멸로 이끄는 미래 인식이 법에 대한 인식이고 그에 의거해서 과거와 미래 늙음과 죽음을 인식했고 또 인식하게 될 등등 그 사문들이 그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인식하는가를 추론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비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좀 매우 관련된 부분에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부는 법지 유지의 구별에서 법지를 욕계에서의 인식, 유지를 상계에서의 인식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자는 유지의 성격과 관련돼서 순정이론을 이론에서 유지는 유배의 근거한 추리지가 아니라 즉 법주와 동일한 종류의 지식이라고 즉 현량지라고 말하는데 논주가 이미 그래서 그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는 의미는 과연 그 설의 제6부에서 과연 상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유지가 어떻게 그 현량지에 보습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견도에서의 인식이 결정적, 확정적 판단으로서 그 자체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식으로서 인가할 때, 즉 받아들일 때 성립한다 하고 말하면서 의혹에 끊어지고 결선적 환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식의 조건을 인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조금 설명드리면서 그 맨 마지막에서 제 의문은 견도가 성격상 역시 현량지라고 한다면 유구가 고려작용, 잘못 썼습니다. 고려작용, 소위 짠띠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단어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견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상자 신라트에 대한 간략한 질문입니다. 네. 만약에 그 논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현관의 첫 찰나에서 이런 번뇌들이 3개월이 단박에 끊어진다면 다음 찰나 고르주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상자가 유지 개념을 상계에 적용시키는 것을 거부한다면 과연 기본적으로 유지 개념이 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또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가 인의 단계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논자는 아마 상자가 생각한 법주와 유지의 관계는 유부가 설정한 인과 지의 유사한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왜 상자는 그의 체계에서 별 의미가 없는 법주와 유지의 구별 대신에 보다 유효한 인과 지의 구별로 대체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죠. 제가 조금 이해한 걸 갖다가 약간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1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0페이지에 보면은 선생님께서 그 유부에서는 해가지고 한자로 쭉쭉쭉 해가 16가지의 16찰나에 걸친 16 현관수를 제시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상자슈리란타의 80현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16가지 중에서 지인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 다 뺀 거예요. 그걸 빼면 나머지 8개가 남죠. 그것만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의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 보면은 맨 마지막 그 결의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여기에서 보면은 법지를 갖다가 다르마 지나냐라고 돼 있고 유지를 갖다가 안 봐야 지나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관점 차이가 결국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차이를, 이게 핵심고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께서도 안 봐야라는 말에 대해서 지적을 갖다가 약간 해놓으셨는데, 안 봐야라는 말 자체는 긍정 명충 관계를 말하는 말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말했을 때 A가 있으면 B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지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게 따라가지고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뭐가 있다? 유지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 봐야의 의미를 갖다 조금 더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두 개의 관계를 갖다가 그와 같은 논리적 관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봐야라는 말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미 그 샤스티 단트라라든지 그 외에 그 바이세시카의 초기 문헌들 이런 데서 보면은 이미 그 이런 안바의 관계라든지 또 여기서 나오는 니야마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의미로서 A와 B의 관계를 갖다가 한정시키는 말로서 사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금 이제 뭐 선생님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권은희 선생님한테 우리가 지금부터 휴식 시간인데 5분만 조금만 말씀만 더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좀이 안성구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은요. 세 번째는 견도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 혹은 다섯 번째는 상자의 수행도 일람을 좀 해달라. 그거는 5분에 50분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5분까지는 어려운데 어쨌든 뭐 시간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쟁점을 얘기하자면은 첫째 법과 인과 법, 크샨티와 제냐냐, 크샨티와 인과 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혹은 법지와 유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아까 방금 사회자분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유지라고 하는 것은 법지 다음에 당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그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유보와 유가행파에서는 되게 상계의 번뇌를, 상계의 진리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상계는 상계의 번뇌가 없거든요. 따로. 번뇌를 따로 분별하지 않았다고요. 번뇌는 한 가지거든요. 상계 내지는 견옥에 미혹한 번뇌, 집제에 미혹한 번뇌, 도제에 미혹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유지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것은 인도 철학 전체 관점에서 사실은 나르마 지냐야와 안바야 지냐야의 관계를 사실은 전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좀 질문하신 것, 유지가 그러면은 비량지가 아니라면은 혈량지라면 그것이 어떻게 상계의 인식을 혈량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내가 사실은 이 문제는 내가 플로어의 분한테 요구를 해. 답을 요구해야겠다. 혹 답을 못한다면은 박길 선생이 답을 해줘야겠다. 이걸 요구를 사실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되게 현관입니다. 그죠? 우리가 고제사상, 무상고, 무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적을 하죠? 어떻게 인식합니까?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추리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실 언어를 통해서, 언어라는 외교를 통해서 알죠.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일찰나 말해. 일찰나가 일주일만 단박에 아는 겁니까? 더구나 멸제는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눈이 아니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멸제는 생각이 끊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단박에 찰나에 아는 것일까요? 하물며 그 상계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은 아니죠. 되게 지각 혈량했을 때 혈량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뭡니까? 강간지, 의지각, 자기 인식, 그리고 요가 수행자의 직관, 요기 지냐냐. 요가 수행자의 직관이죠. 바로 명상이죠. 그래서 그들은 짧게 말하면 상계든 어디든 하나님이든 손바닥 위에 있는 아마라카 보듯이 사과에 보듯이 딱 본다 그럽니다. 거기 상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누구죠? 프라우 발라 그 사람은 비량지다. 그 비량지라고 하는 것을 중연히 이야기를 해요. 한번 시간 좀 하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6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해 시간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주6에 보시면요. 글자 작아서 그런데 그 밑에 한자에 보시면 주6에 보시면요. 어떤 논사 중현은 유지가 유비 추리지라는 어떤 논사의 이설에 대해 성제에 대한 진실의 통찰을 추리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꾸짖으면서 진실의 결정은 다 직접적하게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 역시 그러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밑에 한자를 보시면요. 유사설 어떤 논사가 말하기를 유지의 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다. 그죠? 비유. 뭔가 유추 혹은 비량 추리 유추이다. 그죠? 이 소독의 현견사로서 현견되지 않는 경계 대상을 뭔가 추리하여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논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프라우 발라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이가 말씀한 그 논문은 법성의 아비단 신론에 근거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법성의 아비다 신도는 고광이라는 사람, 저기 현장에 진짜 고광에 의하면은 토카라 저게 좀 아프가니스탄이죠. 간달에서 썼어요. 그 토카라 그쪽 그러면 법성이 바로 이 중인의 말한 유사 어떤 논사겠네요. 이거 어떤 분 논문 쓰시면 제가 자료를 다 제공하겠습니다. 법성이라고 하면 중인이 비난했던 그 어떤 논사는 바로 법성이냐. 그 자료를 거기에 그 아프가니스탄 토카라는 현장에 갔더니 작은 왕사성이라고 할 만큼 학문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현장도 거기서 대비학사는 6개월 동안 공부를 했고요. 어쨌든 거기에 있는 그 사조가 경량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 사조가 좀 달라요. 유보와는. 따라서 프라우할라가 이야기했던 유지는 유비지다, 추리지다 하는 것은 정식 비바사사, 아비달마 논사들의 학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문 쓰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도대체 인이 끊는 거 우리가 보통 번뇌를 끊는다. 번뇌를 못 끊습니다. 번뇌를 멸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는다. 담배를 멸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담배를 어떻게 다 멸합니까? 다만 담배와 나의 관계를 끊는 거죠. 덕을 끊는 것이죠. 그 덕을 끊는 것이 바로 인입니다. 그렇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덕과 함께 일어날 때, 따라서 덕을 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질 때 그 흔히 결정, 니야마가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결정지. 그래서 결정지 뭐 어쨌든 그래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지죠. 그 다음에 뭐 끝내겠습니다. 이 유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고요. 다음에 그렇다면 이 수행도 상대 주합대 수행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거 구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성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